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제가 1부 시작하면서 긴장하다가 이분을 기다리면서 긴장을 조금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는 뭐로 또 잡아주셨습니까? 수시 입학. 아이고. 서울대. 아이고, 안 땡땡. 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니까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읽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도 많이 못 읽어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문자 몇 개 좀 읽고 이 박사님의 견해도 같이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그러시죠. 6485번님,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법무장관의 목을 맬까요? 9159번님, 최순실과 안경환, 최순실의 딸과 안경환 씨의 아들, 이화여대 비리, 서울대 비리 비슷하지 않나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법을 어긴다? 6261번님, 강경화 후보 반대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6353번님, 사실 제가 이거 박광원 대변인한테 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너무 독설적인 것 같아서 제가 피했는데 마침 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신다면 나중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 대통령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내시는 글 중에 네. 예, 뭐 아시다시피 지지하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막 섞여서 올라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반대편에서 한번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서울대 수시 입학 딱 말씀을 하시길래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생각에. 제일 마지막 문자 보내주신 분. 예, 예. 그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려다 참아 못했었던. 참아 못했으니까. 딱 그냥 꼬집어 주시네요.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니까 여론 정치의 한계가 이제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거고 잘못하면 이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예, 그런 거죠. 그 절대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정당, 뭐 국민의당, 다른 정당은 뭐 월등히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이 서울대 수시 입학을 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친구를 기숙사에 불러들였다는 그 친구예요? 중학교 2학년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당사자 맞고요. 예. 이것도 이제 오늘 오후에 보도가 나와가지고 하하. 예,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 안경환 후보자보다도 안경환 후보자 아들 안경환 아들이 지금 뭐 실검에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어린 나이에 이걸 극복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교칙 위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퇴학 처분을 이제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경환 후보가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네. 다시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예. 이게 이제 결정이 번복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선도위원회가 열릴 때도 네. 퇴학 고수 주장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어찌 됐건 하여튼 네. 뒤바뀌었고 네. 지난해 서울대 이제 수시 입학까지 이제 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시 안 후보자 부인이 학부모회 임원이었다고. 육성회 회장 이런. 예. 그렇군요. 이게 퇴학 전력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서울대 수시 입학이요? 예. 서울대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 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최순실 입학, 이화여대, 네. 안경환 후보 아들 서울대 그런 이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시 입학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서울대 2016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 학생부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형을 해서 이제 뽑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내신 성적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 퇴학 관련한 그 내용이 예. 그 학생부에 제대로 기록이 돼 있었다면 예. 그 경과라 예. 할지라도 예. 있었다면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허락이 됐겠는가 예. 하는 이제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일부러 좀 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과 더불어서 뭐 좀 포함을 시켰는데 서울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퇴학됐다가 어쨌든 결정이 번복됐으니까 예. 그 이후에 그 결정을 뭐 더 존중한 것이거나 예. 뭐 이제 그렇군요.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 사정관제도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후보자 기자회견 했죠. 뭐라고 네. 해명했습니까?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네. 부끄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네. 그러면서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 네. 이런 이제 설명인데요. 네. 이 두 차례 탄원서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탄원서는 퇴학 결정이 난 그 선도위원회 개최 직전에 예. 한번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탄원서는 퇴학 결정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보낸 거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탄원서 두 번째 탄원서가 결국은 이제 이 그렇겠네. 결정 번복의 예.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이 탄원서 제출뿐만 아니고 예. 다른 뭐 어떤 활동들 배우 활동들이 이제 전개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지금 하고는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뭐 본인은 그 과정에는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강경화 그리고 또 이분도 같이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기자회견 그 후보자가 네. 이제 사실은 개최한 형태로 돼 있으나 네.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 없이 이런 기자회견 잘 못 한다는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는 눈을 감았다. 코치를 좀 해주고 뭐 이렇게라도 해서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했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청와대는 강행 의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갤럽 여론조사 너무 믿으시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늘 국민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국민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화두가 바로 이 옥자입니다. 옥자.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죠.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논란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옥자는 어떤 영화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옥자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옥자라는 제목은 극중 캐릭터인 하마와 돼지를 혼합한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동물의 이름인데요. 네. 거대 기업인 미란도라는 기업에서 이 동물을 식용으로 만들어내서 예. 홍보용으로 전 세계 각지에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예. 그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미자라는 그 꼬마가 옥자와 10년 동안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네. 미란도 측에서 옥자를 데려가자 옥자를 찾아오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옥자와 미자 두 분이 나온다는 옥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역할을? 옥자가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하마와 돼지를 혼합한 그런 동물이죠. 네, 컴퓨터 그래픽. 미자는 안서연 씨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봉일은 언제로 잡혀 있고 지금 호평과 혹평이 엇갈립니다.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네, 우선 개봉일은 지금 전 세계 그 IPTV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예. 네, 6월 29일 날 예. 잡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칸 영화제에서 처음 영화를 보게 됐었는데, 네.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감상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전까지 봉 감독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반자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네. 이런, 또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외국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예. 또 한국, 강원도 산골이 배경으로 나오고, 또 뉴욕도 배경으로 나오는데, 예. 이런 글로벌한 어떤 감각의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관람을 했고 아무래도 좀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게 예. 외국 자본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젊은 세대에서 좀 더 좋아할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에 의해서 그 스탠턴 배우를 같이 또 이번에 촬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다 스윈튼과 또 촬영을 했고, 예. 폴 다노라든가, 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또 얼굴을 많이 보셨을 만한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합니다. 소규모 개봉관에서만 상영한다고 하는데 왜 멀티플렉스에서는 개봉이 안 되나요? 네, 이것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가 제작비를 다 댔고요. 네. 그리고 배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장 측에서는 홀드백 기간이라고 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한 이후에 몇 주간의 어떤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그런 온라인 서비스나 IPTV 서비스를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넷플릭스에서는 동시에 개봉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CGV와 메가박스에서는 일단 동시 개봉이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고 네. 지금 롯데시네마는 아직 의견 조율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몇 시간 전에 나온 보도에서 이렇게 배급 업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넷플릭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멀티플렉스하고 넷플릭스 회사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가 틀리는지?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CGV라든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그런 다수의 극장들, 상영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얘기하고요. 예. 극장 협회죠. 극장 업체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배급 시스템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는 영어로 하면 퍼실리티 베이스드고 넷플릭스는 온라인으로 상영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만의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하나의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이런 온라인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제작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방식으로만 배급을 하면 되는데 본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에 워낙 국내에서의 인기가 높고 또 극장에서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처음 제작할 때부터 한국에서는 좀 상영관에서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좀 더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홀드백 기간이라는 것이 유럽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라고 해서 극장 상영 이후에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두고 IPTV나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아직 그게 법제화된 게 아니라 규제된 게 아니라 그 관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옥자라는 게 마치 주라기 공원도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여튼 봉준호 감독의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영화 세계 같은데 왜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처음 촬영할 때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을까요? 신경을 못 썼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요. 일단은 이제 봉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의 입지가 너무 탄탄하고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가 거대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지금 국내 자본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국내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피해가 가는 측면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이 자기가 자본을 끌어들여 버리면 다른 쪽에 투자가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외국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국내에서 이렇게 너무 논란이 커지니까 감독 자신도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본인의 불찰이다. 왜 극장 상영을 처음에 생각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건 지금 논의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멀티플렉스 상영이 이제 불가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그 감독의 말대로 어떤 잊혀졌던 그런
개인 극장들의 네. 이름이 지금 좀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좀 추억 속의 영화관들이 좀 숨을 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봉준호 감독의 힘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개인 영화관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 한 91개 상영관 스크린 그렇군요. 정도가 잡혀 있고요. 예. 61개 극장으로 아직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뭐 이참에 그런 업체들도 조금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럼요. 예, 네. 시간이 짧아서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